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상하리 하우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상하리 하우스요? 네네. 집 모양 이상해서 이상하리인가요? 이건 아니고요. 저희 그 가족 이름을 따서 네. 지었어요. 상. 아니, 근데 이 4천만 원의 집을 지으셨다고 하던데 이게 사실이에요? 4천, 4,500쯤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뭐 4,500이라도 그렇죠. 지금 저는 되게 작은 집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보니까 집도 2층 집에 꽤 규모가 있는데. 저희 집은 이런 식으로 큐브 형태에서 이렇게 조립해서 만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큐브로 조립을 했다고요? 약간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 블록 쌓듯이 사각 박스를 쌓았다는 얘긴데 아유 참 세상은 넓고 탐구할 집은 많아요. 안녕하세요. 4천만 원짜리 집을 디자인한 아내 이민경입니다. 아내의 디자인으로 이 집을 직접 시공한 남편 선상석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뭐 집을 4천만 원에 지을 수가 있어요? 큰 틀에서는 한 2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거의 다 직접 했죠, 저희가. 남편 지인분들이 와서 좀 많이 도와주시기도 했어요. 그냥 고기 구워줬어요. 아, 고깃값만 들어가고? 네. 아, 생각보다 식대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아내가 직접 디자인을 했고요. 남편은 그 디자인 바탕으로 설계 시공을 했답니다. 아니 근데 그 고생길을 왜 선택하셨을까? 이게 제가 몸빵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사람을 살 수가 없잖아요. 과는 건축과를 나왔는데 이제 사실 조금 학교 다닐 때 좀 날탱이긴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 열심히 이렇게 약간 요즘 말로 뭐죠? 양아치인가? 약간 뭐죠? 아니 약간 그 열심히 공부 안 열심히 하는 공부 안 하는 쪽이었는데 그래서 겨우 그냥 졸업만 하는 쪽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학식이라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정보가 없어요. 학식 없이 지었다고 겸손을 떠시니 이 집 더 궁금해지는데요. 야, 그러면 하나씩 좀 파헤쳐 볼까요? 들어가서? 네, 알겠습니다. 오픈이라고 써있는데 여기가 이쁘죠? 이거 아닌가요? 여긴가? 여기 이쁘구나. 예. 그럼 지금부터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이상하리 하우스의 내부를 샅샅이 탐구해 봅시다. 엄마야, 어이구 기대 이상인데요. 없을 것 빼고는 다 있네 뭐. 거기다 아주 깔끔한데 그냥 날림으로 지은 집이 아닌데요. 야. 이게 정말 4천만 원대 집이에요? 아, 네. 와, 믿기지가 않네. 있을 거 다 있는데요, 정말? 나중에 이제 꾸민 거는 와이프가. 네, 제가 다 꾸몄어요. 야, 이거 불가능한데? 이게 하나 둘 셋 3면이 다 폴딩 도어인 거죠? 안에 들어보니 확실히 알겠네. 벽은 뒷면분. 이런 집을 어떻게 4천만 원대에 지었대요? 처음엔 500만 원이면 된다고 했었어요. 누가요? 누가 그런 거짓말? 그래요? 이제 폐기 처분하자고 결정난 구조물을 저희가 이제 본의 아니게 이제 갖고 올 수 있는 계기가 돼서 그거 갖고 와서 이제 조립해서 짓게 됐었습니다. 그거 이제 예를 들어 또 이거 에어컨 같은 경우도 당시 달려있던 거였거든요. 에어컨도 달려있던 거예요? 네, 이게 냉난방인데 이 등도 다 있던 거예요? 네. 와. 그러면 하신 게 뭐예요? 이 집 원재료인 컨테이너들은 원래 전시장을 만들 때 썼던 거래요. 근데 이렇게 가져다 써도 되는 거예요? 통째로 그냥 예를 들어 여기 행사장이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이거 물건 쓰지 않겠습니다 하면 통째로 그냥 쉽게 말해서 쪼그라뜨려서 휴지통 버리는 것처럼 그 행사가 끝나면 전시장은 전량 다 대부분 90% 이상은 폐기입니다. 엄마, 진짜 다 버린다고요? 이 멀쩡한 걸? 그래서 컨테이너 집을 지으신 거구나. 대체 뭘 하는 분들이길래 이런 고급 정보를 알고 계셨을까요? 저는 전시 쪽에 설계 시공 담당했던 쪽에 있었습니다. 네.
저는 이제 3D 맥스로 전시장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디자인을 하면 여기서 이제 시공을 하고 있어요. 모터쇼부터 말만 하면 알만한 유명 업체들의 전시를 도맡아 한 부부는 전시 후 버려지는 폐자재들이 너무 신경이 쓰였대요. 저희가 철거업체 불러서 이걸 다 깨끗이 털어주면 이 걸조만 그 당시 50만 원인가에 가져간다는 거예요. 냉난방도 그 당시에 이거 있던 거였는데 이거 에어컨 업체에도 불러다가 이거 좀 가져가라 하겠더니 저희는 그래서 최소 100만 원 줄 줄 알았어요. 근데 대당 10만 원 준다는 거예요. 철거 다 해간 조건이고. 이게 그러면은 몇 개가 결합돼서 조합돼서 만들어진 거죠? 아, 네네, 맞습니다. 총 저희가 일단은 저희 건물 구조물로는 한 4동 들어가 있고, 4동. 네, 그리고 이제 앞에 이제 데크로 1동, 네. 그다음에 그 계단 쪽, 계단층이라고 해야 되나요? 오. 계단까지 하면 총 6동 합쳐진 컨테이너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하리 하우스는 폐 컨테이너 6동을 제주껏 쌓고 붙여서 만든 2층 집. 원래 모습을 살리다 보니 삼면이 유리인 독특한 형태를 갖추게 된 거죠. 그러면 지금부터 컨테이너 한 동씩 꼼꼼하게 탐구해 봅시다. 이쪽은 빈 컨테이너가 아니었나 봐요. 여기가 아까 화장실이던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때 당시에, 여기는 원래 그 당시에 아무것도 없었던 곳이었는데, 아무것도 없기는 화장실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와서 만들어 놓은 건가? 아니 근데 그나저나 이렇게 물 공간이라고 하죠 우리가. 예, 이제 부엌도 그렇고 이제 화장실도 그렇고 물 공간이 잘 이제 복잡하고 어렵잖아요. 원래 돼 있던 건가요? 아니요, 원래는 똑같이 컨테이너 그냥 비어있는 공간이었는데, 저희가 이거는 여기 현장에서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해서 주방부터 해서 이쪽 벽까지, 창고까지는 사전에 만들어 와서 기본 골조만 그래서 여기 가서 앉히고. 갖다 놓기만 하면 공간이 나눠지고 외벽이 막혀 조립될 수 있게 공장에서 미리 만들어 온 거래요. 상석 씨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그다음에 포닝 동호나 이런 게 원래는 지금 이 위치가 다 아니었는데, 큰 틀에서는 공장에서 거의 다 해왔습니다. 아니 처음 언뜻 봤을 때는 다 신상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어디서 한 번씩 썼던 것 같기도 하고. 캐비넷 이쪽 그 뒤에 있는 수납장, 그다음에 이것도 저희가 전시회 갖고 왔었고, 테이블도요? 테이블은 저희가 신혼 때 샀던 거 이제 그래요? 이쪽으로 그냥 옮겨 놔놓은 거고. 이것도 보시면 이렇게 남편이 일할 수 있게 이렇게 콘센트를 만들어놔서 이제 네, 저 콘센트도 전시장에서 쓰던 거 이제 철거하라고 가져다가 이거 저희가 직접 네. 타공해가지고, 가스레인지는 저희 친구가 이제 기증 아닌 기증을 했고. 기증을 했고. 네. 전부 좀 기증 아니면 제혈용이네요. 아니 누구 거 뭐가 있어요 지금 저 책상 하나. 네, 제가. 야 괜찮다. 집만 재활용 하우스가 아니네요. 이 아일랜드 조리대도 원래는 공구함 출신. 이 집에서 새 물건은 명함을 못 내민대요. 다 재활용인데 어찌 이리 티가 안 나 그래? 대나무 안은 뭐예요? 이쪽은 저희 비밀의 공간입니다. 두 분의 침실인가요? 이쪽으로? 선생님 응? 여기는 또 뭐 하는 곳이래요? 침대, 윈도우, 시트까지? 애들 침실인가요? 아니면 놀이방? 정체가 뭐래요? 야 무슨 완전 캠핑카네요. 대박. 아니 이게 일종의 뭐 거실? 침대도 있네? 뭐예요? 아이들을 따로 이제 재워야 되는데, 이제 저희 같이 있는 공간에서 재워야 되다 보니까 이제 조금 나름 분리를 해보자. 이걸로.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것도 자꾸 똑같은 이야기인데 우연치 않게 전시하고 남는 커튼이 있어가지고, 네. 그걸 이용해서 분리하자. 우연 맞아요? 또 이제 공간을 분리해서 약간 방처럼 쓰고 싶은데 네. 벽으로 하는 건 너무 답답한 것 같아서 이제 담양에서 네. 정말 이제 사다가 이거 사오셨어요? 이건 샀습니다. 헌 커튼과 새 대나무의 조화로운 만남으로 1층에서 이 공간이 유일하게 아이들 숨을 공간이래요.
그래 애들은 본부 좋아하거든요. 애들 아지트로 딱이네. 애들은 저기 숨는다 치고 이 폴딩 도어가 난 아까부터 엄청 신경이 쓰였거든요. 이거 단열은 괜찮아요? 안 추워요? 밖에서 아니 훤히 들여다 보이던데 아니 뭐 날씨 좋은 날에야 다 좋지만 야 이거 뭐 너무 춥지 않을까? 여름에 또 너무 덥지 않을까? 단열은 되나? 처음에 이제 있던 걸 가져다가 쓰자라는 취지다 보니까 단열이나 뭐 그건 사실 고민하진 않았었어요. 원래 뭐 처음부터 약간 캠핑용으로 쓰려다 보니까 싱크대 물이 물 온 거? 얼어서 바닥까지 다 얼고 그다음에 네. 정말 신기한 건 물방울이 이렇게 튀는 모양으로 얼었더라고요. 바깥도 아닌데 어찌 이렇게 실감나게 얼었대? 5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는 강원도 추위를 너무 만만하게 보셨구나. 결국 상석 씨는 바닥에 온도를 까는 걸로 급한 불은 껐대요. 근데 문제는 또 있었다네요. 한 겨울에 이제 이렇게 그 당시 이 바닥이 없을 때 네, 온돌이 없고. 네, 온돌이 없을 때 이거 히터로만 쓰니까 이제 공기는 엄청 뜨겁잖아요. 밤 되니까 이게 아마 지금 생각해보면 그 결로 현상이 여기서 어나 봐요. 네. 다른 사람이 비세 이래가지고 비가 안 오는데 왜 비가 새 이러고 이제 봤는데 뚝뚝뚝뚝. 제가 이제 계단에서 막 올라오는데 진짜 비 오는 것처럼 두두두두 이렇게 막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붕이 없으니 바깥 찬 공기랑 집안 더운 공기가 맞닥뜨려 만들어낸 인공비. 결국 복합 패널로 지붕을 덮고 나서야 결로로 내리던 비는 그쳤답니다. 근데 한편 여름 무지 덥죠? 네, 여름에 많이 더운데 네. 이제 폴딩도 이쪽도 열고 저쪽도 다 열고 하면 이제 바람이 들어와서 이제 시원하고 괜찮아요. 그리고 다 열어놓으면 그 벌레들 그거 어떻게 감당해요? 특히나 밤에 막 불도 못 켤 것 같은데요? 이 폴딩 도어를 다 오픈을 하면 네. 벌레들이 이렇게 들어왔다가 일로 나가요. 에이, 그래서 거짓말 같은데. 맞아요. 진짜예요? 네. 그래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어. 그리고 여기가 바람 굉장히 많이 불고 여기가 딱 제 꼭지점 집인지 바람이 진짜 많이 들어와요. 여름에는 말한 대로 문 열어놓으면 진짜 많이 시원한 편이에요. 계곡 바람이 부니까 네. 괜찮다. 여름이 짧은 강원도의 안성맞춤인 집이네. 한옥들창처럼 문만 열면 세상 풍경도 바람도 모두 내 품 안에. 그렇게 많은 집을 구경했는데 이렇게 말도 안 되게 개방감 있는 집은 또 처음 봅니다. 이 집을 짓고 나서 이제 주변 사람들이 당시 코로나 갈 데가 없으니까 이런 비싼 걸 다들 하고 싶어 했었어요, 당시에. 그래서 주변 사람, 와이프 지인들도 뭐 땅 알아봐 주면 안 되냐, 근처에 없냐, 그럼 집도 해주면 안 되냐, 막 그래서 전시장 폐자재로 친구 집까지 지어준 거야? 어우, 나도 이런 친구 갖고 싶어요, 진심으로. 근데 친구 집 짓는 데는 얼마나 들었대요? 다 해서 그냥 기초부터 다 해가지고 한 5천에서 5,500 그 사이였던 것 같고, 한 집은 저희가 한 4,000대 정도였던 것 같아요. 건축 자재들도 남은 것들 버리려면 또 돈 들이고 버려야 돼요. 그런 것들도 요즘에 최근에 많이들 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내일 짓겠다고 마음먹으면 안 될 것 같고, 저희처럼 처음에 땅 사고 뭐 필요한 자재들 계획해서 사전에 이렇게 조금씩 갖다 놓을 수 있는 갖다 놓고, 그다음 발품 발휘하면 요즘 분들은 하도 이제 검색들 잘 하시니까. 꼭 전시 쪽이 아니더라도 제가 볼 때는 뭐 인테리어 쪽도 또 버리는 것들이 꽤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모델하우스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 쪽에서도 자재를 찾아보는 것도 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손품 발품만 제대로 팔면 우리도 싸게 지을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어머, 이 집 더 땡겨요. 그렇담 2층도 탐구해 봐야지. 이 계단도 상석 씨 작품? 재활용치고는 너무 완성도 있는 거 아닌가요? 거기다 2층은 어머, 호텔이네, 호텔. 너무 근사하게 잘 해놨다. 이걸 누가 건축비 4천만 원대로 지은 집이라고 믿겠어요? 아우, 2층에 올라왔으니 2층 컨테이너 구조체들도 뭘로 채웠는지 살펴봐야지. 이쪽에도 문이 달렸네요.
그렇다면은 여기도 공장에서 설치해서 가져온 건가요? 근데 유일하게 노란 벽이 있는데, 야, 참 특이하다. 뭐가 있을까? 비밀의 문입니다. 아, 그래요? 네. 비밀의 문? 엄마야, 아니 이 노란 벽이 아니라 진짜 문이라고요? 오, 와, 신혼방 같다. 아, 영락없이 호텔방이네. 아우, 다 트여서 어디서 주무시나 했더니 여기서 주무시는구나. 어머, 좋아요. 아유. 야, 여기서 보니까, 이쪽 풍광이 진짜 좋은데, 야, 여기 누워서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여기 누우면 예. 이쪽 풍경도 굉장히 좋아요. 한번 누워보시겠어요? 그래요? 누워볼까? 이거 손님처럼 누워도 되죠? 아, 예, 편하게 누우시면 돼요. 야, 편하다. 저희가 밤에 오, 와, 야. 문이 슬라이딩해서 들어오면 벽이 됐다가 나가면 창이 됐다가 이게 침대에 눕기만 하면은 보이는 풍경이라는 거 아니에요? 밤에 엄청 별 좋을 때는 네. 정말 잘 때도 별 좋거든요. 야, 대박. 와. 코너 라운지뷰입니다. 완전 우석급 호텔인데요? 감사합니다. 자주 시간 되면 놀러 한번 오십시오. 진심이죠? 네, 그럼요. 호텔 침실 지나 마지막 공간 탐구하러 갑니다. 자연의 품에 제대로 안길 수 있는 공간. 발코니로구나. 이야. 풍경 좋다. 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소입니다. 야. 이것도 상석 씨가 데크 깔고 난강까지 직접 작업한 작품이래요. 민경 씨 좋겠어요. 금손 남편 두셔서. 저희 집이 유리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속에서 있으면 되게 미러볼 속 안에 있는 느낌이에요. 미러볼. 예. 그래서 눈이 막 흩날리는 모습이랑 이제 앞에 눈이 쌓인 그런 모습들이 진짜 아름답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겠는데요? 네, 맞아요. 겨울왕국에 네.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야, 눈 날리는 이 풍경을 바람 한 점 맞지 않고 구경할 수 있는 집이 어디 흔한가요? 설중 커피라 안 마셔봤으면 말을 마세요. 아니, 근데 처음에 이 저렴한 집 제가 찾아서 왔는데 이렇게 네네. 쭉 돌아보니까 사실 저렴한 집이라기보다는 되게 정말 이 낭만적인 집 같이 보이는데 여기가 이 공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금 펜스 유리랑 이런 것들도 그 전시하던 있었는데 재사용은 못 되고 근데 마지막에 그 창고 일부 정리한다고 하실 때 그럼 이 창문을 제가 가져가면 안 되냐. 그래서 이거는 한참 전에 제가 미리 갖다 놨었거든요. 이거 그랬구나. 개가기 전에. 아니, 사실 이 건설 현장에 이 폐기물이 엄청 나오거든요. 맞아요. 네. 그리고 잘 분류도 못하고 그런데 이렇게 재활용해서 집을 지을 수 있으면 뭐 비용도 비용이지만 네네. 이 지구 환경을 위해서도 되게 유익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쓰레기라고 그냥 폐기해버렸다면은 결코 만날 수 없었던 집, 절대 만날 수 없는 풍경. 오래 살고 볼 일이네요, 진짜. 이런 집을 만날 날이 오다니. 자연의 품 안에 투명하게 안길 수 있는 이 집이 지구를 구하는 집이지 뭐예요. 싸게 지은 집 찾으러 왔다가 오늘 아주 귀한 집 구경했습니다. 지금 농촌에 계신 인구가 굉장히 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산물의 양이 준다는 얘기는 없죠. 그 얘기는 뭐냐면 짓는 방법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건축은 어떻죠? 이렇게 시공비가 많이 올라간 시대에는 분명히 뭔가 이렇게 약간 조립하거나 아니면 반가공한 상태에서 현장 조립을 하고 현장에서 마무리를 하는 그런 형태의 집들이 굉장히 보급될 거다 혹은 대중화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1억 미만으로 지은 집이라는 제목 하에 나가지만 그런 어떤 단초들이 자생적인 단초들이 오늘 보여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2년을 지었는데 아직도 할 일이 남았어요? 딸이 생각엔 어때?
그러니까 누가 노란색으로 칠했어. 정우가 밖에서 봤을 때 이마트 같대. 근데 나는 밤에서 볼 때 좋아 보이던데? 잠깐만요. 전에는 은색이었거든요. 아직 마감이 안 되긴 했었는데 이제 아직 색깔 안 정했었는데 노란색으로 이렇게 칠해버려가지고. 알았어. 뭐 하고 계실 때가 가장 기분이 좋고 행복하십니까? 이 집에 있을 때요? 그래도 어쨌든 제가 현장 출신이니까 어쨌든 이렇게 제가 뭐 싫다 하긴 해도 이런 거 하고 있을 때가 좋긴 좋아요. 그러니까 하고 꾸미고 가꾸고. 그리고 평소에 디자인 할 때도 남편이 디테일 생각하지 말고 그려. 내가 다 알아서 풀어줄게 하고선 현장에서도 다 만들어줘요, 그거를. 그래서 제가 알아서 했는데 뭘 하더라고요. 꿈만 꿨더랬죠. 가진 돈 없으니 집 짓는 일은 가진 건 많은 사람들이나 해내는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런 방법도 있었네요. 집 싸게 지어 좋고 쓰레기 줄여서 더 좋고 두 분 참 큰일 해내셨습니다. 세상에 무심코 버려지는 무언가를 다시 돌아보게 해주셨으니 말이지요. 이번엔 충북 괴산으로 갑니다. 오, 수묵과 뺨치는데요. 소장님 벌써 오셨네요. 근데 오늘은 힌트 안 물어보시네. 뭐 알고 오셨나 본데? 아, 이비석이구나. 집 찾는데 비석은 왜요? 오늘 이 비석 앞으로 오라고 한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아, 4, 5랑. 야, 이름 한번 거창하게 들리는데요? 오늘 가셔야 될 집 이름이 사오랑 숲집입니다. 아, 이게 집 이름이라고요? 얼마나 대단한 집이길래 비석에 이름까지 새겼대요? 비석에 새겨져 있던 사우랑 숲집을 찾으면 된다는 말씀이죠? 아, 여기 뭐가 있긴 하네. 호랑숲. 이 집인가? 근데 아까는 사호랑이었는데 왜 사호로 바뀌었지? 사오정 할 때 오가 아니라 호랑이 할 때 호네. 뭔 사연이 있는 걸까요? 주인장들은 아시겠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TV에서 봤는데.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이에요, 소장님. 아, 그래요? 오늘 이렇게 보니까 건축탐구 집 짓는 거 실감이 막 확 나네요. 아니, 근데 그나저나 네. 그 집 이름이 네. 사호랑 숲집 그쵸. 맞나요? 맞아요. 저희 애한테 제가 간판을 좀 써달라고 했더니 자기 귀에는 사호랑으로 들렸나 봐요, 그게. 그래서 애가 사호랑 숲이라고 써서 네. 주는데 제가 이렇게 발음을 해보니까 이 뭔가 입안에서 뭔가 도는 느낌이 너무 따뜻해서. 안녕하세요. 사호랑 숲의 여신. 자칭? 자칭 아니고 여신인 이현주라고 합니다. 사우랑 숲의 남신, 남친 아니에요. 네, 머스민 최영주입니다. 제가 여기가 진짜 황량한 밭이었거든요. 근데 제 손으로 진짜 다 이 우주를 창조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여기서는 신적인 존재다. 신이 직접 일을 하진 않잖아요. 남편 진짜 재능이 많더라고요. 뭐 돌도 다 쌓고 뭐 포크레인도 할 줄 알거든요. 배워가지고 이게 뭐라고 해야 전천후 잡도. 잠깐만요. 여신 옆에 전천후 잡부라. 남편이 직접 집을 지은 거는 아닌데 반지경에 가깝게 공사를 진행하면서 온갖 일을 다 하셨대요. 그럼 지치지 아무뇨. 그렇게 완성한 집이 이 삼나무 집인 거죠. 아니, 근데 소문을 듣자니 이 건축주가 직접 설계하셨다고 소문이 났더라고요? 선생님께서.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그러면 우리 제가 설계를 아내분께서 그럼 원래 설계를 하시는 파워포인트로. 네? 파워포인트를 했어요. 파워포인트요? 모는 종이 손글씨에 엑셀까지는 들어봤는데 파워포인트는 처음이네요. 왜 건축사무소에 안 맡기시고요? 설계를
가격대를 또 물어보니까 뭐 10평짜리든 20평짜리든 아무튼 1,000만 원 이상에서 간다는 거예요. 6천만 원짜리 집을 짓는데 1,000만 원을 설계비로 한다는 게 이게 뭐가 좀 아니다 이거는. 아, 그럼 도대체 총 예산이 얼마였던 거예요? 계약서를 쓸 때는 6천으로 계약을 썼다가 6천. 네, 나중에 이제 네. 마무리됐을 마무리됐을 때 다시 쭉 뽑아보니까 한 8천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8천만 원. 너무 많이 들었어요. 네. 진짜 6천에서 너무 8천 하시다. 냈다는 거야. 아유. 아, 더 낮출 수 있다. 더 낮출 수 있었는데 제가 오. 독하지 모질지 못해서 지금 8천 된 거예요. 지금 모질게 들려요. 산골짜기 동네에 땅 사서 처음에는 조리식 농막 하나 들여놓자 했답니다. 근데 비탈길이라 조립식은 못 들어온다는 결론. 결국 농막 짓는 목수들 불러다가 25평 집을 짓기로 마음먹었대요. 직접 설계도 싸게 지은 비결 잘 지어졌을라나? 와, 대반전. 와, 멀쩡하네. 예쁘네요, 심지어. 그럼요. 이야. 오, 이거 완전 북유럽이네요. 농막이랑은 비교가 안 되는 크기 깔끔하게 잘 지어 놓으셨네. 와, 어제 자작나무로 이렇게 화사하게 마감을 하셨어요. 저는 이 집이 네. 그냥 밖에도 안에도 나무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무 속에 살고 싶었거든요. 산골짜기에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나무집 하나 짓고 사는 게 부부의 꿈. 그래서 이 땅에 원래 있던 나무들도 하나도 안 베고 그냥 집을 지었대요. 아까 25평이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맞아요. 여기는 15평이고 네? 어디가 10평이 어디가 더 있죠? 나머지 10평은 밖에 있습니다. 네, 데크가 여기. 10평입니다. 데크 10평이요? 네. 근데 우리 그거 보통 그냥 외부로 해서 면적이 안 넣는데. 저희가 이 대지를 아까 많이 전환하고 싶다고 해서 면적은 넓혀야 되는데 건축비를 올릴 수가 없어서 이 그쵸. 데크까지 건축 면적으로 산입시키기 위해서 좀 넓혔습니다. 아, 그래서 지붕을 설치를 또 하신 거구나. 네네네. 다들 어떻게든 꼼수라도 써서 넓게 짓고 작게 신고할 방법만 생각들을 하는데 이분들은 정말 특이하시다. 근데 사실 현실은 좀 반대 상황인 게 이제 건폐율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데크는 어떻게 해서든 외부 면적으로 하려고 그렇죠. 우리들 되게 노력을 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선생님 케이스는 완전 반대네. 저희는 어떻게든 저기를 건축 면적에 넣어야 된다. 하는. 많이 넣기 많이 위해서. 넣어서 많이 대지로 바꾸겠다. 괜찮, 비용 절감할 때 좋은 방법인데요. 넓은 집 지어봐야 풍경을 가로막기나 할 뿐 비피할 작은 오두막 한 채 지어 자연과 더불어 사는 게 두 분의 로망이었대요. 그러니 데크는 거거익선. 이게 비용 절감 노하우자 초대형 데크의 탄생 비화랍니다. 집을 처음부터 큰 집을 짓고 싶은 생각이 없었었죠. 저희 땅 같은 경우는 이제 차경을 할 수 있는 뭐 뷰가 나오는 땅이라서 오히려 이제 이렇게 벽에 막혀 있는 것보다는 데크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풍경을 보는 게 되게 잘 어울리는 불멍하기 좋은 공간이에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데크부터 구경해 봅시다. 진짜로 크기는 크다. 비닐까지 둘러쳐 주셔서 텐트 같아요. 불도 있고, 야 낭만 있어요. 데크 이 정도면 이 뒤에는 이제 번듯한 한 50평 집, 그렇죠. 1, 2층 집 있으면 한 이 정도 면적을 할애하는데 정말 고민했는데 이건 정말 잘하신 잘한 것 것 같다. 같아요. 네, 특히 난로가 네. 야, 우리 이 불장난 좋아하잖아요. 네. 이 난로도 새로 산 건 아니고 제가 캠핑 다닐 때 들고 다니던 거를. 그래요. 아니 근데 아까 저 집에 들어올 때 유심히 본 게 있거든요. 보셨어요? 네, 되게 세련된 디자인을 잘하는. 보셨구나. 텐트처럼 꾸민 데크 옆에 러닝머신 맞죠? 자연과 더불어 살고 싶다는 분들이 이건 또 왜 갖다 놓으셨대? 이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또 저 멋진 풍광을 보면서 이 러닝머신을 뛰는 게 또 그게 로망이야? 나름의 로망일 수 있죠. 네. 도시에서도 러닝머신을 안 하는 시골에서 러닝머신을 해. 아내 현주 씨 취미는 자연을 그리기.
그리고 남편 용주 씨 취미는 자연을 보며 제자리 달리기. 웃으면 안 되는데 왜 이거 웃기는 걸까요? 저는 여기서 끄적이는 거 좋아합니다. 네. 그리고 남성분은 굉장히 독특한 방법으로. 이 앞산이 너무 좋기 때문에 한 2%는 이해할 것 같아요. 저 산을 바라보면서 러닝머신 하고 싶어 하는 그 욕망을 제가 한 2%는 이해가 가요. 러닝머신은 아직 도시티에 못 벗은 용주 씨의 자연 관망법. 이 윈도우 시트에는 아내 현주 씨만의 자연 관망법이 담겨 있대요. 야, 아까 들어올 때부터 눈에 확 띄던데, 이 현관에서부터 이 바로 보이는 창도 창이지만, 야, 이 밑에 윈도우 시트가 너무 부럽더라고요. 네. 한번 앉아보시죠. 앉아볼까요? 네. 야, 너무 좋다. 넉넉하네요. 네? 처음부터 와. 조금 사람이 누울 수 있을 정도로 약간 싱글 침대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일단 사이즈를 잡았었고요. 아, 싱글 침대. 네. 그리고 네. 앉았을 때 이렇게 발이 닿을 수 있을 정도의 높이. 아. 그래서 이건 쇼파로 그리고 이제 수납 공간으로 쓰고 그리고 이제 양쪽에 이렇게 책장을 둬서 약간 서재 같은 느낌도 제가 내고 싶었어요. 아, 그래요? 야, 싱글 침대 하니까 딱 한번, 이렇게 네. 되나? 네네네. 야, 자세 나오는데. 아니, 자세가 나오죠. 야, 근데 이 모든 걸 이렇게 합판으로, 자작나무 합판으로 네네. 만드시기가 이게 비용상. 제가 보니까 네. 이것도 오히려 비용을 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면은 같은 소재로 일단 썼고 그리고 음. 만약에 저희가 공정을 뭐 도배라든지 이런 공정을 더 추가했었으면은 네. 별도의 또 도배사 선생님이 오셔야 되고 막 하니까 같은 목수분들이 가구까지 이렇게 쭉 연결되니까 한 번에 날 잡아서 오시니까 조금 인건비도 절약할 수 있고 네. 이런 재료비도 절약할 수 있고. 재료의 통일이 시공비 절약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말씀이군요. 덕분에 윈도우 시트는 풍경까지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는 일석사조, 아니 5조의 공간으로 거듭났죠. 창의 시작은 현주 씨가 정성으로 가꾼 이 정원이었답니다. 땅을 구입하고 나서 이제 부쩍 이제 정원이나 이런 데 관심이 확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시크릿 가든?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나만 볼 수 있는 시크릿 가든. 디귿자 부엌 역시 정원 때문에 탄생한 설계. 부엌 일을 하면서도 이 풍경을 놓칠 수 없었답니다.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자연을 내 눈안에. 이 풍경 보겠다고 내려온 건데 포기 못하죠. 근데 그 욕심이 화를 불렀대요, 글쎄. 대면형 주방을 또 꿈꾸면서 했는데 진짜 왜요? 좋은 것 같은데요? 여기가 바람길이었어요. 여기가 골짜기가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생겼거든요. 네. 그래서 바람이 이렇게 통하는 건데 네. 저거를 풍경을 보겠다고 픽스 창으로 한 게 너무 더워서 바람은 자고로 맞바람인데 픽스창으로 대놓고 그 길을 막았으니 발길을 잃죠. 바람이 돌고 돌아 나가질 못하니 집이 덥지 안 더워요. 결국 20평 좀 넘는 집에 에어컨만 2대. 근데 바람 말고도 안 도와주는 게 또 있었답니다. 결정적으로 여기가 이제 정남향인데요. 네. 남향이면 다 좋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처마가 없는 남향이어서 빛이 너무 깊게 들어오더라고요. 그건 그렇네. 이 비 때문에 명당에서 불편한 자리로 전락한 곳도 있대요. 오늘은 버섯 크림 스파게티입니다. 이거 너무 눈부신데? 대체구성 새우젓 같아. 가르쳐줄게. 용주 씨 너무 낭만적이다. 근데 여기서 점심은 안 되겠다. 그죠? 눈부셔서 어디서 저 아래서 앉아 드시는 거예요? 저희가 거실하고 다이닝룸이 여러 개가 있어요. 네? 아니 오늘 저비용 집 온 거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저희 집이 450평이라니까요. 네? 여기 완전 부잣집이네. 25평 집이 언제 450평으로 둔갑을 했대요?
소장님 여기가 저희 다이닝룸이에요. 아 이게 뭐예요? 아니 소장님 450평 다이닝룸이에요. 아니 좋긴 한데 룸은 아니잖아요. 여기 앞에 있는 1000평 밀밭. 어? 이게 밀밭이에요. 아 이게 밀밭이에요? 네, 나중에 밀이 막 바람 따라 막 물결치고 여기 위에서 나무 그늘이 떨어질 때 네. 저희 뭐 한 1,500평 가까이 되는 다이닝룸에 있는 거죠. 너무 표현이 멋있다. 집이 뭐 정작 클 필요가 없네요, 별로 두 분한테는. 이 집에는 지붕 없는 다이닝룸이 3개나 된대요. 자연이 만들어주는 나무 그늘 따라 자리를 옮기는 작은 수고만 감내하면은 450평 집을 빠짐없이 활용할 수 있겠다 생각했다죠. 자연과 더불어 살겠다고 지은 집이니 이건 수고로움이 아니라 계산된 축복이라고 말이죠. 자연에 있어 보니까 어느 계절에 어느 시간에 어디에 바람이 들고 어디에 해가 드는지를 알게 되더라고요. 거실이 꼭 이렇게 딱 고정돼 있을 필요가 있나? 그러니까 저희는 450평짜리 집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450평 집에서 공간을 나누는 거는 벽이 아니라 풍경. 25평 집은 지붕이 있는 나무방 하나인 셈이었네요. 원래 그 두 분 직업은 뭐예요? 저는 공무원이고요. 네, 저는 소프트웨어 개발자입니다. 부가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도시에서 도망치는 방법은 짐 싸들고 자연으로 떠나는 것뿐이었대요. 그 속에서는 숨 쉬는 것 같았답니다. 철저하게 의리잖아요. 어떻게 보면 민원인들이 오시면 거기서 무리한 주장, 막 무리한 요구를 해도 일단은 다 들어줘야 되잖아요. 속으로는 아유 정말 속 얘기. 속 얘기나. 네, 여기 완전 각이죠. 여기는 저를 어떻게 할 사람은 없어요.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도시에 살면 저는 을입니다. 여기 오면 갑이지만. 나는 언제 갑이 되나? 그러네. 갑이 되는 적이 별로 없네. 갑을 사랑하시니 별 수 있나요? 이 집 때문에도 특별한 사연이 있답니다. 건담 명패를 단 걸 보니 이 나무가 이 집 대문 맞네? 저희가 이 집 지을 때 좀 이 감나무 때문에 애를 먹었습니다. 이 나무 때문에 애를 먹어요? 왜요? 처음에 이제 기초 공사를 할 때 레미콘이 들어와야 되는데 요 감나무 때문에 이 폭이 좁아가지고 레미콘이 들어오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폭프레인으로 길을 닦았는데 레미콘이 와가지고 못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트럭으로 콘크리트를 받아가지고 날랐어요. 그때부터 이제 일정이 막 지연되기 시작하면서 이 기초 공사가 약간 좀 날림이 돼버렸죠. 나무를 베지 않겠다는 일념에 굴착기로 콘크리트 기초를 완성했더니 공보 자국이 천지. 원래 컨셉이 이 땅에 그냥 나무집이 하나 딱 서 있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뭘 모르니까. 그냥 집부터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토목 공사를 한 거죠. 자연에 집 한 채 얹으면 그만이라는 낭만적 사고가 만들어낸 비극이었죠. 결국 순서가 바뀐 토목공사 때문에 기초가 묻혀서 문제가 생겼대요. 나무는 습기에 약한데 땅에서 습기가 올라오는 거죠. 벌써 나무 색이 많이 변했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사실 이제 빗물을 맞다 보면 나무가 좀 젖고 이제 마르고 뭐 이러는데 저 아랫부분이 그 바닥을 치는 비가 되게 많아요. 의외로 튀어서 올라가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약간 단차가 있고 그리고 그 밑을 이제 저렇게 단단한 콘크리트가 아니라 이제 쇠석이나 콩자갈 같은 거 있죠. 깔아주면 오염이 훨씬 덜해요. 자갈이 더 낫구나. 그러나 감나무를 지키기로 한 건 일말의 후회도 없답니다. 그것이 원래 이 집 지은 부부의 철학. 이번에는 나무집, 아니 나무방의 화장실을 탐구하러 갑니다. 화장실에도 그늘지고 습한 게 문제가 되었다는데 뭔 문제일까요? 야, 화장실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된 것 같은데. 저희 집에 욕실에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요? 뭐 물이 샜나?
문제 없어 보이는데? 막 날아다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벌레요? 네, 그게 알고 보니까 흰개미였습니다. 흰개미요? 네. 습하고 거들진 환경 덕에 나무 속에서 무사히 알을 까는 흰개미들이 창궐 한 거래요. 근데 그 날벌레들이 그냥 검은색으로 일반 날벌레 같았어요. 그래서 처음엔 흰개미인지도 몰랐죠. 저희는 흰개미는 흰색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개미가 날개가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천년 고찰도 무너뜨린다는 흰개미 박멸을 위해 결국 전문 방역팀까지 불렀답니다. 근데 운이 좋았어요. 흰개미가 이 집의 끝부분에 있었거든요. 만약에 집 가운데 쪽에 이 흰개미가 있으면 더 많이 이렇게 퍼졌을 텐데 집 끝에 있었기 때문에 끝부분만 좀 정리를 그러니까 뜯어내고 하는 부분이 좀 적었죠. 제가 네. 계속 잘못된 것만 얘기한 것 같은데 사실 진짜 잘한 것도 있어요. 그래요? 네. 다 잘한 것 같은데. 또 있나요? 네. 와, 여기 드레스룸이구나. 유일한 방을 옷과 각종 공구들에게 내준 이유가 있답니다. 저희가 바깥에서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뭐 씻을 때 바로 현관에 이렇게 욕실이 있고 그리고 바로 여기서 뭐 작업복을 꺼내거나 아니면 각종 충전기들 그 기계들 사용하는 이런 배터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바깥에서 이 안쪽까지 안 들어오고 여기만 사실 왔다 갔다만 해도 돼서 요거는 제가 진짜 잘한 것 같아요. 일종의 약간 머드룸 같은 걸 얘기하시는 맞습니다. 거군요. 종일을 밖에서 일하는 게 대부분인 시골살이에서 흙을 집까지 끌고 들어가는 거는 비일비재한 일. 그래서 머드룸 같은 공간이 필수라는 거를 현주 씨는 기억해두었던 거죠. 거기다 450평 숲집 짓겠다 마음먹었으니 더 절실했던 공간. 방 하나쯤 양보하는 거는 아무 일도 아니었대요. 당신의 집에 대한, 나만의 집에 대한 그 정의를 좀 새롭게 내렸던 것 같아요. 저런 생활 하다 보면 안에 있는 시간보다 밖에 있는 시간이 더 많잖아. 야, 밖을 방으로 생각하자. 이거 하나로 많은 비용들이 절감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싸고 좋은 집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내 요구를 내가 어느 정도 돈을 쓰겠다고 하면은 자기의 요구사항을 그 정도에 맞춰야 돼요. 사실은 자기 요구사항을 그 금액대로 좀 조절해 나가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어나는 불편함은 다른 것들로 좀 해결해 가는 식으로 처음부터 완벽한 집, 완벽한 설계, 내가 꿈꾸던 모든 로망을 갖춘 집 이렇게 접근하면은 엄두가 안 날 것 같거든요. 네, 집을 잘 지은 걸로. 네. 백인백색 얼굴이 다 다르듯 좋아하는 집의 기준도 다 다른 거죠. 다 가질 수 없는 게 인생사. 결국 좋은 집은 나한테 맞는 집 아니겠어요? 싸게 집 짓는 비결이 뭔가 했더니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고 그것에 집중하는 힘이었네요. 포기랑은 분명히 다른 말. 당신만의 집을 짓기 위해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에 집중하시겠습니까?